자, 좋습니다. 잠시만 솔직해져 봅시다.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희망을 품고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같은 문자를 보내본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혹은 완벽한 메시지를 정성껏 작성해서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한 적은요. 정말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문자를 보낼 때마다 그녀의 답장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고민하는 매 순간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조금씩 그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이것은 소위 밀당을 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교묘한 술수를 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쫓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 자신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갇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며 자책하는 것에 지쳤다면 잠시만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들이 이 모든 판도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포인트, 그녀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남자분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데이트 신청을 했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당신의 감정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문자를 더 많이 보낸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녀를 당신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전혀 관심 없는 제품을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팔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에는 정중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겠죠. 세 번째에는 아마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 버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보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의사를 밝혔고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여자들은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상호적이지 않은 관계로부터 기꺼이 돌아설 만큼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 상황에 이보다 더 잘 맞는 말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문자는 성벽을 향해 무작정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고 당신의 돌만 부서져 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격을 멈추고 당신의 진지로 돌아와 당신의 군대를 재정비하고 당신만의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 안의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공격이 멈췄지? 무슨 계획이지? 그가 다른 성을 공략하러 갔나? 바로 이 궁금증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왜 연락을 멈췄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른 중요한 일, 어쩌면 다른 더 흥미로운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당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부재가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감정을 그녀가 오해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녀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문자를 받았고 당신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적으로 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녀의 답장 하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그만 그녀의 핸드폰을 향한 미련을 거두고 당신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애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감정적 분리는 매력을 창조한다. 자,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친구, 우리는 왜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나 끝을 알 수 없는 이야기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스터리에 끌리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쫓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핸드폰을 불이 나도록 울리게 만들 때 당신은 더 이상 미스터리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수십 번도 더 본 드라마의 재방송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설렘도 아무런 긴장감도 없는 것이죠. 이제 영화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떠올려 보세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인물들 말입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냉정하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말든가 하는 식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매력의 원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특히 누군가를 절대로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리우드 영화 속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나한테 문자를 안 하지? 나에 대한 관심이 식었나?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그 호기심, 그것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은쟁반에 담겨 쉽게 주어진 것보다 불확실하고 어쩌면 잃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것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공간,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공간,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빈자리를 느낄 공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설령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든 당신의 승리입니다. 상황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당신이 계속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심리적으로 추격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자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도망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쫓을수록 그녀는 더 멀리 달아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압박감 때문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관심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격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역학관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더 이상 추격자도 도망자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독립적인 개체가 되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녀는 압박감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평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보냈던 문자들,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른 관점에서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가 나에게 정말 진심이었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와 같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적 공백 효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관심이 채우고 있던 공간이 갑자기 텅 비게 되면 그 공백은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일상에 당연하게 존재했던 당신의 메시 알림이 더 이상 울리지 않을 때 그 고요함은 그 어떤 요란한 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녀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핸드폰만 바라보는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건설하느라 바쁜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남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런 분위기가 그녀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당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의 움직임은 쫓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우위를 점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연락 두절의 힘. 가장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 노 컨택트는 유치한 게임을 하거나 그녀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술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와 당신 자신에게 서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빈 공간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방금 총알을 피한 셈이죠. 여기에 심리학적 원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희소성 효과, scarcity effect입니다. 어떤 것이 얻기 어려워지면 그것은 갑자기 훨씬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한정판 운동화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운동화가 품절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신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거기 있는 사람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이것은 그녀에게서 문자가 오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친구. 그건 약한 자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판을 뒤집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당신은 밖에서 당신의 레벨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단련하고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은 단지 그녀에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정 따위에는 의존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 기간은 그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이고 재건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그녀에 대한 실망감, 분노, 미련과 같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당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그녀를 만나기 전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잊고 지냈던 꿈이나 취미는 없었나요? 이제 그것들을 다시 꺼내 먼지를 털어낼 시간입니다. 기타를 다시 치기 시작하고 잊고 있던 그림을 그리고 주말에는 산에 오르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녀라는 존재 없이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 될 때, 다른 사람은 당신의 행복을 더해주는 보너스가 될 뿐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의 가치를 재확인하십시오. 그녀의 무관심 때문에 당신의 자존감이 상처 입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장점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당신이 성취했던 일들, 당신이 가진 재능들, 친구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선택과 상관없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연락 두절의 진짜 목적은 그녀가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은 완벽하게 괜찮은, 아니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서는 다른 종류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절박함이 아닌 자신감의 아우라이며 의존이 아닌 독립의 아우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우라가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녀의 관심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자기 개발에 집중하라. 자, 이제 당신이 좋은 수준을 넘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날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보답하지 않는 누군가를 쫓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모든 집중력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하십시오. 단순히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빌어먹을 야수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운동은 당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변화시킵니다. 땀을 흘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과 무력감이 함께 씻겨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십시오. 어쩌면 인상적인 요리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당신의 커리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때 당신의 세상은 더 넓어지고 당신이라는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얽매이는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더 흥미로운 대화 주제를 갖게 되고 당신의 경험은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우정은 당신의 삶의 기반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당신이 잘 나갈 때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입니다.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 친구들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견고한 사회적 지지 기반은 당신에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노력할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의 최고의 버전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둘째, 당신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신감과 야망, 이것은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그 누구에게나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습니다.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며 인정을 구걸하고 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자신의 꿈을 쫓고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쁩니다. 바로 그 분위기를 당신이 따라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성장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그녀에게서 답장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최고의 상품입니다. 친구,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증명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땀 흘려 얻은 근육, 당신이 밤새워 공부한 지식, 당신이 열정을 쏟아 이룬 성취,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이루는 진짜 요소들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녀의 안목이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녀의 SNS를 염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녀에게 보낼 완벽한 문장을 고민하는 대신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다음 단계를 고민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될 때 관객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수용은 자유다. 자, 이제 좀 따끔한 사랑의 조언을 할 시간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타이어를 끌면서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당신의 고개를 당당히 들고 돌아설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수용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함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고 당신에게 그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친구, 당신은 애정의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벽한 메인 코스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분명 다른 누군가가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기다림으로부터의 자유, 희망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감정적인 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평화와 존엄성, 그리고 당신에게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누군가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갈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수용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도가 사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무의, 모의, 즉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당신은 비로소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는 당신의 노력은 강물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노력을 멈추고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를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녀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이라는 매몰 비용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되돌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이별이나 거절을 실패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배움과 데이터 수집의 과정으로 재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성장하는 현자가 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관계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를 당신의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 그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녀는 당신의 여정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당신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당신의 여정에 기꺼이 동행할 멋진 파트너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의 아픔을 수용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자, 친구,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아름다웠으며 정말로 제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당신도 그 기분 알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는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지 그녀가 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진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녀가 저를 거절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그 거절이 제 안에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레벨업하고 지금의 제가 되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녀와 함께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저는 지금 제 자신의 힘으로, 제 방식대로, 그리고 저의 에너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거절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친구. 그것은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을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사용하지 말고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그녀가 먼발치에서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성공하고 성장하는지를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그녀의 인정 따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거절을 겪은 후 당신이 어떻게 레벨업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일으켜 세웁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왕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갑시다.